안녕하세요. 자, 오늘 향림자의 중국 보객기 따오 피직스 네 번째 방송입니다.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시작할 때, 제가 이제 3월 달부터 방송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찍기 시작하면서, 우연인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구독자가 점점 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한 12월쯤 되면은 10만이 될 것이다. 10만 정도가 될 거란 막연한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했는데 역시 10만이 넘었어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면 10이라는 것은 열이에요. 열은 뭡니까? 열리는 거예요. 세상이 갑작스럽게 열리는 기운이 보여지게 되게 된다는 얘기죠. 왜 글로벌 디펜스가 10만이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자, 보세요. 홍콩시가 6월 달부터 일어났습니다. 홍콩시가 보통 우주의 축은 음력 4월과 음력 10월까지 어떤 큰 변화의 축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지금 홍콩시가 저렇게 격렬하게 되고 있으면은 중국이 예전 같으면 무력으로 그냥 제압을 했겠죠. 제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형상에서 어디가 사주를 해서 누가 했는지 그것은 여러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10월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어떤 일이 터지는데 어떤 일이 터질까 그랬는데 중국의 은행이 파산이 되더라고요. 자, 그 날에 은행이 파산되면은 경제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무너지는 겁니다. 자, 중국은 이제 날개가 없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찾을 길이 없고 이제 계속 추락하게 될 겁니다. 추락하면서 우리가 떠오르게 되죠. 저희 지금 문재인이 아무리 헛발질하고 개발질을 해도 우리는 그거는 달리 그것은 별도로 하고 그냥 우리는 굉장히 앞서게 되는데, 문재인이 저렇게 개발지만 문재인은 죽습니다. 죽거나 어떻게 하면 제거가 돼버리죠. 그것이 하나의 우주 원리예요. 이것이 큰 판이에요. 큰 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 자체는 진방, 즉 중국 땅에서 고조선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하면서 먼저 서쪽으로 동쪽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것이 저희도 계속 누차 얘기하지만 천지비계, 자, 음과 양으로 뻗치는 뻗어나가는 그런 기운이거든요. 가을이 되면 이 한반도로 우주의 중심 자리인 바로 이 돛자리가 웅축된 이 한반도로 간방으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이고 있죠. 모이면서 어떤 세상이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큰 판을 이룰 줄 알아야 돼요. 단지 정치판이 어떻게 되고 정치가 어떻게 되냐면 그 큰 판을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좀 한심하기도 하죠. 그 큰 판을 보고 사람들한테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못 해요. 왜? 마음이 이미 형성이 아주 조그만 인간들이기 때문에 기대할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판을 보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공부를 하느냐. 자, 중심으로 다시 들어오니까, 뿌리 자리로 들어오니까 보니까 뿌리 역사를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누차 얘기하지만은 저는 굉장히 동양사상, 서양사상, 이 우리나라의 역사, 뿌리 역사를 찾기 전에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을 못 얻었어요. 앞으로 오는 시절이 무엇인데, 우리 일제시대 때 개벽이라는 책이 나온 적이 있었죠. 그 개벽이라는 책이 구체적으로 언제 나왔는지 확인해 보진 않았어요. 근데 개벽이라는 책이 있었죠. 1900년대 시작, 그러니까 20세기 초부터 개벽이라는 그 시점에 돌입을 한 거죠. 자,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그 현상이 눈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 판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개벽은 10개자 10벽자예요. 10십. 심리거든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나를 찾아야 돼요. 의자에 보세요. 오를 의자, 의로울 때 의자,
양자 밑에 나자예요. 자, 그런 그 양조는 우리를 이야기했는데, 염려 신동시족을 이야기하는데, 그 자체가 나를 제대로 알고 나를 찾을 때 오히려 이제 제대로 된 우주의 기운, 천지의 기운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될 수가 있고, 그런 기운을 받아야지 가을 세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타오 피직스를 갖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자, 타오 피직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터닝 포인트가 나와야지 이 시간이 바뀌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타오 피직스는 어떤 서양 사상의 어떤 변천 과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 터닝 포인트까지 나오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그 터닝 포인트 시점을 딱 보면은, 이때까지 누차 얘기했던 것이 지금은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체보다도 그 서양 철학이 어떤 물리학자가 본 동양 사상이 어떻게 받는다,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 요소가 아닌가 보여지기 때문에 타오 피직스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는 이거 후편이니까, 터닝 포인트는 원시, 저한테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원시 반본이라는 얘기는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근본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면 다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자, 큰 판의 형세를 보고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입니까? 자, 움직이려면은 그 후천 기운, 가을 기운을 담을 수 있는, 마찬가지로 여름에는 가을은 못 입죠. 여름을 입고 지내요. 그러나 가을이 되었을 때, 찬바람이 불 때, 낙엽이 떨어지고 잎이 떨어지고 할 때 여름옷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감기에 걸려 심한 폐렴으로 죽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변해요. 그래서 가을 옷을 입을 어떤 이러면 수행이라 할까, 어떤 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그런 기운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행위를 해야죠. 그렇게 알고 움직여야 돼요. 그런 수행 방법, 그렇게 어떻게 가을 기운을 몸 안에 체득을 하는가를 알지 못할 때는 제대로 그런 기운을 감지한, 그런 기운을 담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배움을 청해야 돼요. 자, 그럼 제가 느끼는 것은, 자, 여기 우리가 이제 강의를 시작해가지고 계속 오시는, 그러니까 두 번째 주, 강의 시작한 두 번째 주인가부터 계속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두 분 계세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자, 그분들 맨 처음에 올 때하고 지금이 기운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어제는 그제는 기운이 열리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제대로 된 기운이 들어가겠구나.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그 전날 엄청나게 제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 기운을 다 받아내야 되죠. 그래서 새롭게 될 수 있을 때, 이런 어떤 매듭 지금 다시 다른 도태나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매듭까지는 굉장히 매듭까지 굉장히 빨리 크는데, 매듭이 돼서는 굉장히 늦게 크죠. 여기서 매듭 지나면 또 확 크는 것 마찬가지로 사람의 어떤 영적 성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런 과정들이 그렇게 훈련도 아니고 이렇게 하라는 말도 아니고 그냥 강의 들으면서 제가 이제 막힌 기혈 같은 걸 쫙 다 뚫어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고 보이는 겁니다. 이제 되는구나. 천지 기운이 이제 지금 바뀌는구나.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저는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 유튜브에서 보게 되면 이제 북한이 해방을 이야기하고 중국이 몰락을 이제 대놓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거든요. 북한이 해방되면은 지금 이제 문재인과 586 어떻게 이제 자기네가 쓰나미 현상같이 정치적으로 밀려올 텐데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 수를 쓰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수가 통하느냐? 안 통해요. 이제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북한이 기댈 곳이 어디 있습니까? 러시아는 이미 퇴락해버렸고, 중국 자기 살 길을 찾기도 힘듭니다. 근데 북한을 돌볼 겨를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북한군 자체 내에 터지게 돼 있죠. 그게 터지게 되면은 그 터지게 되는 그 신호가 바로 이 지구의 대변란을 예고하는 겁니다. 예고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날이 언제인가는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이게 길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12월 안에 일이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자기가 몸을 만들어야 돼요, 몸을. 그러니까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종교단체에서 가가지고 하는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기운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기운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한 40년 동안 수행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산에서도 그렇고 길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을 고쳐봤지만은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같은 공간에서 하면서 사람이 그렇게 몸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기는 여기서 처음이에요. 아, 이제 되는구나. 이제 천지에서 기운을 던져주는구나. 이 던져준다는 얘기는, 아,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는 판이 바뀌는 그런 판이죠. 그러니까 이 판을 잘 읽고, 그리고,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 가도 가르쳐 주는 데 없어요. 제대로. 또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래서 같이 이제 기운을 같이 공유하면서, 아, 내가 가야 할 곳이 앞으로 어떻게 어디로 갈 것인가를 자기가 스스로 알게 돼요. 이 세상은 스스로 깨치는 거지 누가 가르쳐서 깨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월요일이나 일요일날 일하고 월요일 제가 있는 시간이 일요일날 월요일날 이제 강의 준비하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제 강의하고 이제 공개 강의요 하고 목요일 촬영이니까 이틀밖에 강의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안 정해내요. 제목이 그때 딱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보통 제가 수행을 하루에 3시간 뭐 그 이상도 할 때 있고 보통 이제 제가 쭉 그래 왔으니까요. 이게 하다 보면 뭐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강의 제목은 이걸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이런 말을 할 때가 되지 않겠는가. 제가 왜 고조선 역사를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바로 들어가야 할 곳이고, 우리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가 좀 더 커지고, 이 우주 정도는 아니고, 이 세계를 담을 수 있는, 이 세계는 바로 우주거든요. 우주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화할 수 있는 방도가 바로 우리 보는 자세, 모습을 찾는 기이기 때문에 고조선 강의를 했어요. 사실 저와 같이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이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발설을 안 해요. 왜요? 돈 된다고. 이게 돈 될 거라고. 지금은 그런 돈 바라고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깨쳐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이 가을 시대로 오늘 다가오는 가을 시대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천욕에 매달려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원시 불교, 원시 기독교, 원시 유교의 그 경전을 한번 보세요. 어떤 말을 어떻게 쓰였는가. 이것도 실력이 필요해요. 우리말로 된 거 말고 그 원어를 볼 수 있는 눈을 띄워야 돼요. 그래서 어학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언어 속에 들어가서 숨을 쉬어야지 그 내용이 제대로 보입니다. 사실 제가 근무연식을 했다고 피직스 이런 자체도 뭐 해석을 해봤지만 원문을 볼 때하고 제가 해석을 볼 때하고 느낌이 틀려요.
이미 차원이 틀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이 세상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원어를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학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모임을 갖고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두 사람애들이 열리는 거 보니까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 안 되겠는가, 활성화시키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죠. 자, 우리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근무신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좀 어렵고, 근데 이게 중국 상고사에 더 어려워요. 이 해석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내용은 쉬워요. 내용은 쉽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상고사실로는 근무신고 외편이에요. 그래서 중국 역사가 어떻게 어떤 문자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서문에서 놓고 용에 대해서도 말하고 용고라는 그러니까 술잔에 쓰여진 그 누에의 모습, 용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많이 기술을 했고, 그리고 용이라는 것은 누에에서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낙 선생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 둘 다 아까 이제 뒤에 보면은 제가 이제 자, 요거 책은 이거는 시경초사와 고사실론, 그 다음에 중국 상고사의 실론, 요거예요. 요거는 중국 상고사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문신고 외편인데 근문신고 더 정확하게 자세히 볼 수 있는 중국 역사 전반에 대한 중국 역사 태초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어져 기술해 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경초사는 우리가 시경은 얘는 뭐냐면은 시경이나 시경초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유행가 같은 것은 그 시대 그때 맞춰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행가는 시경은 그 반만년 그냥 5천년 전에 그 고조선 시대의 그 말들이 그대로 투영이 돼 있죠.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해석하다 보면 그 고조선이 시대의 상을 바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의하면서 근문신고보다는 요것을 이제 이미 이제 고조선의 역대 왕들에서 얘기했으니까 요것 좀 한번 이야기해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해주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반응이 좋아서 이제 중국 상고사의 실론하고 시경 신해와 고사와 실론 요것도 강의를 할 겁니다. 지금 중국 상고사의 실론은 들어갔고요. 그리고 소 김천씨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 김천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목요일 날은 원래 제가 화요일 수요일 강의를 하는데 근데 목요일 날은 우리 이제 성 대표가 지방으로 출장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지방 출장을 가는데 항상 그 자리를 송년회하는 자리는 우리 이제 성 대표가 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요일 날로 해가지고 송년회를 할 겁니다. 근데 저희도 말씀드렸죠. 이 송년회는 우리 이제 강의에 오시는 분이 송년회를 하자라는 말이 하셔가지고 시간을 잡았는데 근데 사람 예외적으로 반응이 상당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각 도에서 도인들이 뭡니까? 우리는 전라도인, 경상도인, 경기도인, 도인이에요. 우리나라 땅 자체는 도가 응축된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도인이에요. 자, 우리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의 긍정적인 신바람 불러일으키는 못할 게 없어요. 신바람이죠, 바로. 신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흥과 어떤 그걸 살릴 때 우리는 굉장히 부응을 해요. 그런데 이런 신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은 네가 누구냐? 네가 어떤 모습으로 이 역사 속에서 살아왔느냐를 제대로 알 때, 우리는 더 신이 나서 이 세상을 같이 어울릴 수가 있는 그런 대단한 민족으로 화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전라도에서 오시고, 경상도에서 오시고, 경기도에도 오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멀리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모임 자체를, 그분 말대로 모임을 한번 송년회를 한번 한 것이 굉장히 다행스럽고, 오히려 이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기회가, 만약 시간이 허용된다면은, 이런 기회를 적어도 이제 한 달은 뭐하고 두 달에 한 번씩, 세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자, 이것은 제가 약속드릴게요. 지금, 같이 있으면서 이제, 만약에 그분이 조금 몸이 안 좋으시면은, 같이 차가 좋은 차니까 차 마시면 이 차가 자체가, 몸 안에 있는 나쁜 불순물, 탁기를 다 씻어내거든요. 우리 이제, 염제 신농, 그분이, 이제 하야를 하시고, 임금차례에 내려오셔가지고, 백초를 맛보면서 이제 한약을, 태동을 시켰죠. 태동을 시키면서 그 백초를 맛보실 때, 독초를 먹고 사견을 헤맬 때, 차를 마시고 풀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차가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다 풀어줍니다. 같이 이 분위기에 맞춰서, 이 분위기에 맞으면 그 기운이 응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분위기 속에 차를 마시게 되면 상당히 아픈 사람도 몸이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구체적인 이거 계속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월 12월 사이 저녁 7시. 자, 7시인데, 좀 더 같이, 그날 제가 목요일 날은 강의하고 촬영하기에는, 그래도 할 때는 조금 힘들 것 같아가지고, 수요일 날 같이 이제 오셨을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할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셔도 되고, 7시에 우리가 딱 정해갈 관공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빨리 오셔도, 좀 늦게 오시지 마세요. 늦게 오시면,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다 없어질 수 있으니까, 천천히 오시지 마시고, 또 시간에 맞춰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왜 이런 제목을 했냐면은, 어떤 분이 댓글을 썼더라고요. 향미화 선생님, 진짜 세상이 발생인 것 같아요. 혹시 피자게이트라고 아시나요? 몰라요. 피자게이트가 몰라요. 피자는 알죠. 근데 게이트는 문이네요. 피자 먹는 집인가? 모르겠어요. 너무 잔인한 얘기라 구체적인 설명 못 드리겠고, 몇몇 인간이 너무나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어 인류 전체의 멸망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다 같이 죽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다 죽습니다. 지금은 가을 기온이 뭡니까? 숙성할 기온. 내려치는 기운이에요. 내려치는 기운에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다 죽이지 않죠.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범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런데 정신 차리는 방법을 모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사람들이, 제가 옛날 어릴 때 한 20, 30년 전에 머털도사 108번뇌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책을 본 게 아니고 만화영화를 봤죠. 참 재미나게 봤습니다. 그 108번뇌 어떤 그 호리병 속에 있는 악귀들이 그 호리병이 열림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세상을 막 어지럽게 해요. 그게 맞습니다. 지금 모든 악귀들이 다 지금 나와가지고 설치고 있어요. 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계에는, 지금 신명계는 악귀들이, 악한 신명들이 다 쫓겨나서 다 지상에 와 있다. 왜? 거기서 이제 신계에서는 이미 정리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가 끝나가지고 인간계로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 자기 마지막 한을 푸는 거죠. 자,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있는 이 신사 원칙, 신이 어떤 이치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이치가 있으면 신이 개입해서 인간사를 귀결된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역시 근데 신명계가 정리가 됐으니까 곧 인간계도 정리된다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거듭 얘기하지만, 자, 그 정리되는 시점이 북한의 어떤 내란 또는 반란, 어떤 해방, 여러 가지 표현 되겠지만은 이런 현상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시점을 정확히 말해주는 게, 자, 문재인이 어떻게 했죠? 자, 선을 걷어버렸어요. 제가 전시회도 얘기했죠. 개벽주는 38선에 걸려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걷어버렸으니까 이제 그 날이 언제쯤인가는 그거는 가늠할 수 있겠죠. 그렇죠? 가늠하여 보시면은 올해가 기해년이에요. 기해년. 자, 무기 자체가 천지한문이거든요. 천지한문 자체는 한자는 빗장한에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기가 지나면 바로 가을 세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자년이죠. 내년이 경자년이죠. 경은 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이라는 가을 세상이거든요. 그 정도만 말을 하면은 어느 정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두렵고 무섭고 뭐 굉장히 공포에 지닌 마음은, 바로 인간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신명이 드나드는 문이거든요. 그냥 그런 문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과 어떤 고통스러움 이런 느낌은 그런 신명이 더 크게 들어와요. 오히려 이렇게 마음에 들 때 하하 웃어버리세요. 하하 웃으면 그 신이 나가죠. 대체적으로 이제 보세요. 요새 정신병원이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 정신병을 앓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자, 거기에 사서 사람을 보면은 얼굴이 다 굳어 있어요. 얼굴 굳어 있고 웃질 못해요. 얼굴은 다 굳어 있어서, 그 얼굴 근육이 굳어 있다는 건 그게 뭐냐? 이 얼굴은 오장육부의 발현이거든요. 그러면 오장육부가 다 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장육부 기운이 막혀 있다면은 웃지는 못하죠. 근데 그 기운이 뚫려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미칠 가능성이 우리가 내포되고 있죠. 근데 사람이 이런 생각하면은 거기에 맞는 귀신이 확 들어가요. 확 들어가가지고 정신병을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항상 불안하면, 그래서 흔히 연예인들은 거의 사주보면 무당사주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냥 자살하는 뭐 연예인도 많잖아요. 다 그게 그 이유예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두렵다 생각하면 그런 심이 확 들어, 난 죽어버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죽고 나서 굉장히 후회를 하게 되죠. 내가 왜 자살을 했을까?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마음에 따라 그 마음에 응기하는 신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즐겁고 항상 긍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 안 들어야지 몸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을 기운이, 숙살 기운이 내리고 있지만, 인간은, 사람한테는 어떤 생활할 수 있는 기운, 사람이란 뭡니까? 사람이란 말 자체가 살다란 말에서 어근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은 살고 살릴 수 있는, 남을 살리는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이 있으면 어떤 이제 남을 살리고 남을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한번 여기 송년회 한번 와보세요. 마음이 달라져요. 왜? 여기는 글로벌 디펜스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운이 많이 감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우니 기독교 사이비가 파란치는 작금 형식이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이혼의 악몽 같은 나라에서 벗어나서 자유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향윤자 선생님 늘 감사합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망할 기운이 들어져 있고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또 망해야 되고, 이렇게 우욕에 휩싸인 이런 나라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로 다시 쓰게 되는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지금 문재인 일당들이 뭐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친중 반매하고 그래가지고 고려 연방제 만들려고 하죠. 그게 다 이미 대한민국은 쇠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대한민국 전에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은 어떤 번영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번영해 나온 나라가 아니라 그냥 한풀이 아니라 조선의 이주 때 얽매여 한풀이 하기 위한 나온 나라이기 때문에 한풀이가 다 끝나면 이 대한민국은 그 한풀이 한 인간들하고 같이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새 다른 심심해서 오늘 한번 잠깐 사주 역학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올해 12월 달에 엄청난 이번 이 문재인이 엄청 큰 위기에 당한다고 지금 위기에 빠져 있잖아요. 위기에 빠졌는데 어떤 상황이 닥친다고 그러는데 한번 두고 봐야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지금 되어지는 거 보면은 미중 전쟁이 이제 중국이 완전 몰락으로 들어갔고 이제 홍콩의 시기가 일어나고 북한은 아무 소리 못 하고 있죠 지금. 아무 소리 못 하고 있고 이제 그냥 보세요. 자, 어제 그제가 음력으로 10월 말이었죠. 어제가 11월 초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 되어지는 모습 보면은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될 겁니다. 위기의식을 느끼시면은 바로 여기로 오세요. 오면은 그 방법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풀어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화를 하시고요. 그 전에 자, 모를 땐 지금 이 나라 상황을 보면 안타깝게 그지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어가는 걸 알면 이제 그날이 오고 있구나 하고 여겨지게 되고 자유 대한민국은 바로 세워지지 않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살아가 아니고 살았네, 잘못 썼네요. 대한민국이 아닌 우리가 다시 일어나 세계의 선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왜 19세기 이후 격동의 시간들을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보내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세상이 선생으로 거듭나게 되는가는 자, 역사가 일어나는 고조선이 역사를 제대로 읽게 되면 그 이유를 그냥 알게 됩니다. 자, 이때 7개월간 고조선 역사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다 그게 이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갈 어떤 구멍이랄까 길을 그것이 좁은 길이죠. 좁은 문이죠. 그 좁은 문을 갈 수 있는 자 이걸 보고 우리 역사는 이거야. 자료가 없어요. 자료를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저거 보고 이 방송을 보고 저거 개소리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열에 7은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조선 역사는 그 자료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면 영어와 중국에 능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한번 공부하고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역사가 과연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서 여러분은 거저 이렇게 공부를 하고 거저 하는데 알고 행해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선생님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방송, 선생 대표님 방송을 백성들이 많이 들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요분은요, 요분 재미나는 분이에요. 이분은 계속 제가 이제 그 방송 올릴 때마다 댓글을 항상 고맙게도 써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방송은 제가 별로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안 읽었다고 왜 댓글 안 읽어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주 재미나는 분인데, 제가 마지막 방송이라 하고 방송을 중국 뿌개기 하고 그래가지고 안에서 방송 안 하는 줄 알았나 봐요. 계속 방송 나갔거든요. 근데 따오 피직스 다른 이름으로 나갔죠. 역시 그것도 이제 현재 중국 뿌개기예요. 뿌개기라니고 우리 지금 현재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중국이 뿌개질 수밖에 없다. 중국이 뿌개지면은 중국은 그냥 우리한테 머리 조아리고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돼 있고 걔네들은 보면은 아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중국 상고사의 실록을 보게 되면 중국은 용족이다. 누에를 용으로 표현하고 용주를 표현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완전 뻥만 친 거짓말만 일관해온 그러니까 반만 년 동안 거짓말로 일관돼서 살아온 족속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것을, 낙빈이 선생님 장씨인데, 이건 중국 염제, 아니, 황제, 예, 헌원 황제족이에요. 네, 이런 양심 있는 중국 학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냥 때 속에 많이 묻혔죠. 그 마찬가지로, 그래서 중국의 족속들은 지금 13억, 14억이 되지만, 그 씨종자만 남겨놓고 다 죽습니다. 왜? 이 앞으로 오는 세상은 진실이 바로 서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살아온 그런 족속은 세상에 사라집니다. 왜? 그렇게 살다 보면은 DNA에 이미 내면수에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아요. 마치 지금 문재인과 586 집단의 그 행태처럼 고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개를 옆으로 지켜가는 개를 야, 개 똑바로 가. 똑바로 못 가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방송을 많은 사람이 듣는 그런 류의 방송이 아니라 깨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듣는 방송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그런 사람은 열에 하나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 자료 준비하고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떠중이들이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아닙니다. 그래요. 이 방송, 여러 가지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 인연이 있어야지 그 방송이 들리고 그 모습에 이끌려요. 근데 그것도 신이 들어서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척신이 많거나 죄를 많은 집안에 있는 자손들이 안 들려요. 그래서 들을 수도 없고,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안 보이고, 귀가 열려 있어도 안 들립니다. 자, 악귀들이 귀를 막아요, 눈을 가립니다. 자, 이런 현상,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려면은 우주가 생성돼서 어떻게 변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신명계가 어떤 원리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천지를 통하는 공부가 돼야지 이해할 수 있는, 근데 이런 공부를 그냥 알 수 있다, 그 이해하고 댓글 써주시고 긍정적으로 써주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여기 오시는 분 진짜 대단한 분이시다. 자, 그런 분들이 이제 깨어나서 다른 사람들도 제대로 하죠. 전 단지 알려줄 뿐이에요. 자, 밝혀진 시대에 왔기 때문에 조만간 악의 종자들은 머리나 이마에 뿔납니다. 머리에 뿔나면 받아버리게 해요? 머리에 뿔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가지고 목이 날아갑니다. 목도 날아가고 사지가 완전 뜯겨가지고. 자, 밝혀진 시대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제가 그것까지 말씀해 드릴게요. 이제 축이 쓸 때, 어떤 그 변화가, 정약 시대로 들었을 때, 이 거짓말 많이 한 이 빨갱이들 같은 인간들은, 오장육부 기운이 바르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기운이 변할 때, 이 지축이 뒷공지에 닿아가지고 머리 확 휘어가지고 내장이 터져 죽죠. 죽을 때도 곱게 죽어야지, 그래 살지, 곱게 죽지 못하고 그래 터져버리면 수습할 수가 없어가지고, 시체를 수습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현상이 이제 앞으로 이제 조만간에 일어납니다. 모르시면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눈으로 확인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시간까지 살아 계시면요. 자, 이거 보세요. 어떤 사람이 계세요. 그것은 뭐냐. 알긴 뭐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알긴 뭐라도 빨갱이 두목을 대통령 뽑은 개돼지 같은 국민인데, 왜 빨갱이, 자, 그랬잖아요. 이 대한민국은 빨갱이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예요. 자, 지금 이수만 박사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 같은 분은 빨갱이들이 활개치기 위해서, 빨갱이들의 한을 마음껏 풀기 위해서 토대를 마련하신 분이에요. 자, 빨갱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자기 잘났다고 하면 깨춤을 치는 거예요.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이제, 자, 이 동양의 원리는 삼수 원리거든요. 자, 보세요. 개대중이, 노무현이 문제 끝이에요. 자, 이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원을 풀고 한을 풀고, 제가 누차 여기서 이 방송에 얘기했잖아요. 참, 지금 빨갱이 짓 하는 애들은 불쌍한 애들이에요. 왜냐? 2조 500년 동안 처음에 사람 대접 못 받고,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죽어간 인간들의 자손이 바로 주사파애들, 빨갱이들이에요. 자, 이걸 아시면 인간적으로, 쟤네들 불쌍하다. 그리고 나중에 자취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불쌍한 종자구나. 그래서 알게 되면은, 동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동정을 할 때는 뭐냐면 이미 쟤네들이 끝났다는 얘기죠. 쟤네들이 활개칠 때는, 저놈 새끼들 언제 끝나나? 이렇게 이제 앙심푸게 되지만은 이제 끝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끝나는 모습이 보이고, 이제 다 될 때가 됐기 때문에 불쌍해 보이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단 인간은 중국놈이거나 조선족 아니면 북한 사이버 전사일 것이다. 빨갱이 동물 대통령 뽑은 것은 그럴 때, 즉 해원 원을 푸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는 우주가 변하는 원리를 알아야 그때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참, 우리 역사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래 살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조들은 천문을 다 볼 줄 알았죠. 그러니까 항상 임금 옆에 천문관이 있었죠. 그래서 진나라가 망하고 진시황의 직계 후손들이, 진나라에 있던 유민들이 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삼국유사나 삼국사를 보세요. 진지망인들이, 진나라가 망하고 오는 사람들이 왔다는 말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삼국사나 삼국유사를 제대로 보지 않고 우리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사 이렇다 하면 그것을 보세요. 보면 왜 진지망인이냐 할 때 이전의 역사까지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 한반도에 온 것은 다 이 시간, 그러니까 이때 가을 개벽 때, 가을 어떤 전환기 개벽 때 세상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으로 왔구나.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족속이 바로 염제신농시족이에요. 염제신농시족은 역사 초창기부터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러니까 홍익인가라든지 제세위화라든지 웨네지라든지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긍정적인 면을 일으킬 때, 왜냐면 정말 드러나올 때 모든 사람을, 이 세상 사람을 같이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적 자세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모든 세계 각국 사람들이 다 와 있잖아요. 다 이것도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분은 항상 영어 써주세요. 이분이 근데 전에는 이분이 써가지고 외국말도 해석해가지고 댓글을 할까 했는데 이분이 너무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Love changes everything.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What is love? Love는, 사랑은 무엇을 말하는가? 진실과 사랑에 기초를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랑 자체는 진실과, 우리가 살아가지만 거짓말을 가지고 사랑은 하지 못하잖아요. 항상 진실하고 잘 써준 것 같아요, 진짜. 사실에 근거해서. 그렇죠? 근본적으로 그것은 대화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대화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방법은 또한 좋은 뜻을 받아들이고 주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행복하게 나는 이 시간을 항상 받아들인다. 그렇죠? 받아들인다. 그리고 전율이 느끼는 느낌으로 이 방송을 본다, 맛본다. 그렇죠? 어떻게 되죠? 진실한 기쁨으로, 전율이 일어나는 기쁨으로 이것을 맛본다. 이 방송을 맛본다. 이분이 되더라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이렇게 심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분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이세요. 하는 이것을 뭐 아주 사랑하고 이것도 존경한다, 서로 사랑한다, 굉장히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든 진실을 찾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하나의 아주 작은 신이 어린이로서 나는 이 시간을, 이 기운을 너무나 bless, 축복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신의 가호가 있기를, 이렇게 되죠. 자, 이분이 들을 때, 볼 때마다 항상 감사하더라고요. 이분은 이제까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뭐 몇 번 빼먹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댓글 써주신 분이신데 댓글도 아주 긍정적으로 써주시더라고요. 자, 이제 지금 시간은 바로 가을 시대라고 하죠. 가을이 뭡니까? 자, 우리가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고 하는 거 보니까 가을에 열매를 보기 위해서 또는 열매를 따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또 씨를 뿌리는 것은 나중에 쌀을 얻기 위해서 다 이런 거죠. 그냥 결실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우주는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씨를 뿌립니다. 봄에. 그리고 여름이 되면 번창을 해요. 번창을 하고 가을에는 걷어들이죠. 자, 이럴 때 알곡과 가라지는 갈라지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알곡이 많습니까? 가라지가 많습니까? 가라지가 많죠. 가라지가 9라면 알곡은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알곡이 되려면 알곡이 될 수 있게끔 살아와야 했고 막판에 와가지고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결실을 맺을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 우주의 단 하나의 목적은 인간을 낳고 기르고 결실한 것임을 알아야 하고 이때 자신이 성숙한 열매로 되어져 가야 한다. 수천 년 동안 각기 한 지방의 풍토와 기후와 그리고 거기에 사는 인종들에 맞게 종교가 일어났고, 자, 이 종교라는 것은 그때는 그 당시에는 뭐 도금소양이 뭐 교통이 없었잖아요. 서로 교통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그 풍토에 맞게 종교가 생겨나왔고, 근데 알고 보면은 그 종교 문화라는 것이 다 고조선 문화로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가르침 바로 이때를 준비하라는 말이었다. 그러니까 유교나 불교나 기독교를 잘 봐야 돼요. 바로 이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깨달아라. 이때가 오는 걸 깨달아라. 알아라. 알고 준비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19세기 말 이후 세계는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위한 길을 걸어왔다. 우리가 불이 몸에 병이 났을 때 어떤 굉장히 그 감기가 일어나면 몸에 열이 확 나죠. 그건 감기 기운을 이기기 위해서 불이 나는 거예요. 열이 너무 과하면은 뭐 머리가 이상해질 수 있지만은 이 불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병을 치료할 때 어떤 사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불은 모든 사물을 변화시키잖아요. 지금 우리 인류를 발전시키기 위해 가지고 불이 있었죠.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 3차 대전은 뭘 나타납니까? 경제전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막판에 뭘로 이제 마무리합니까? 병으로 마무리해요. 그 병이 지금 중국에서 흑사병이 패스트죠. 일어나고 있고, 이제 그 병이, 자, 이 북한 애들이나 중국 애들은 나만 죽냐?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어떤 생화 무기를 풀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탄저균, 그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얘네들이, 어떤 수를 불릴지 두고 봐야 알겠죠. 자, 순간적으로 회생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불은 사람과 만물을 성숙케 하는 동력이 된다. 반만 년 전 이 우주는 극한의 여름 시대로 진입을 했는데 고조선 다음의 왕조 하라는 것도 그것을 말하고 있다. 왜 나라 이름을 춘도 아니고 춘나라도 아니고 추나라에 있었어요. 추나라에 있었는데 추나라 맹자의 나라가 추나라예요. 이 추가 아닐 거예요. 근데 갸추가 아닐 겁니다. 근데 하나라, 그러니까 고조선 다음의 왕조 하나라거든요. 그때가 여름 시대가 성수되어 있는 시대가 바로 이제 만물 성숙시키기 위한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하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그래서 이것을 알고 그 나라 이름을 하나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인간이 그냥 어떤 나라나 사람의 이름을 그냥 짓는 것 같지만 그 이름에는 우주적인 질서의 기운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공자는 정명을 말했다. 즉 이름이 발라야 그 기운이 바르게 쓰여진다는 것이지만 그냥 이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천리에 맞게 어떤 기운에 맞게 그 운명에 맞게 이름이 다 지어집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운명이 또 결정되기도 하죠. 오히려 사주보다 더 자기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명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생명학이 사주에 따라 가지고 음양 오행을 보고 목화토금수로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성명학이죠. 그래서 이름 짓는 것도 그냥 개똥이 말똥이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굉장히 또 뭐 이름도 뭐 좀 멋있게 그냥 부르기 좋게 지어서 안 되고 이것이 그 오행 기운에 맞춰서 이름을 또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이름대로 결실할 때가 됐다. 우리가 올 초한 여름에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지만 가을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되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름대로 결실할 때가 됐는데, 자, 근데 고종을 생각하면, 이조 말에 고종을 생각하면 이 고종이 아주 형편없는 군주지만, 그냥 고종 때, 이름은 대한제국. 참 좋은 이름이에요. 어떻게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는지. 그래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 때문에 대한민국이 나왔죠. 대한민국.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좋은 이름인데 그 이름대로 큰 나라가 돼버릴 거죠. 중국은 대자가 빠져버리고 우리 대자가 있잖아요. 대국이 되는, 대국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름이 바로 대한민국이죠.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근데 그 대국이 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죠. 다른 나라 이름으로 엄청 큰 대국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이 드셔서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관리 열심히 잘 하면 참 좋을 겁니다. 이제 자기가 살아온 궤적에 따라 심판을 받을 때가 되었다. 정치한다는 것들이 국제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대가리 지켜들다가는 낭패를 당한다. 특히 간방에 위치한 이 나라는 도의 품격을 지켜야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나라인데 개돼지 행세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인간들이 날뛰고 있으니 죽을 기운이 뻗치고 있는 것이다. 자, 보세요. 우리는 도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함경도, 평안도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강원도. 우리나라 사람은 이 도가 응축된, 자, 우리가 이 지방 가보다 보면 굉장히 산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자기가 굉장히 충돌이 굉장합니다. 근데 그 지자기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은 바로 도인이 되죠. 그래서 그래서 이 공부를 제대로 된 뿌리 공부를 하면 이 도인의 품격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단한 민족이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대단함을 알고 공부할 때 우리가 우리 모습대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이제 성경을 조금 인용도 많이 하고 하는 건데 다 그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리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이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으로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이거 보세요. 일단 요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어릴 때 몰라요. 그러나 어저 커가지고 40대 있으면 그 사람 얼굴에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품격이 나오죠. 그게 열매죠, 그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에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자, 보세요.
거짓말을 하고 남의 눈에 눈물을 흘게 만들고 이게 아름다운 건 아니죠. 다 나와요. 다 나와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북한에 있는 애들이나 중국 놈들이나 그 문재인 일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변화 시점에 다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영육이, 이때는 영육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생긴 대로 결실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동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화 개실실, 흉화 개흉실이라. 기란 꽃은 기란 열매를 맺고 흉한 꽃은 흉한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이 꽃이라는 것은 자기 행실인 거예요. 그 행실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것을 맺는 거죠. 왜 자꾸만 이런, 전에도 한번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이미 결실할 때 가지고 빨리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못하면 오세요. 바꿔 줄 테니까. 이 말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인데,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서 말하되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모든 종교, 현존 종교 지도자들, 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갈 때 사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해. 왜? 모르니까. 근데 그 방법을 알려면 직접 그 사람이 천지 기운을 응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돼야 돼요. 지금은. 그래가지고 그 기운을 사람한테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운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이 보이질 않죠. 자, 그런 사람은 어딘가에 있어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리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죠. 자, 요거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인데, 우리 이제 이런 말은 이제 한약에서도, 입은 사문이요. 사문. 사문. 이게 이제 사문 또 구면 생문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먹는 게 사문이니까 먹기만 먹고 싸지 않으면 기가 막혀서, 우선 이제, 기가 막혀서 죽기 전에, 막혀서 쫙 채워버리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근데 지금 지방에도 그렇고,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 낙지 먹다가 막혀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대요. 산낙지 먹다가, 그냥 딱 막혀가지고, 이게 목이 막히면 기가 딱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면 그냥 죽는 거죠. 근데 산낙지 먹어도 그 배설을 잘하면은, 그걸 충분히 소화시키면은 안 죽죠. 그러니까 기가 소통이 잘 하려면 잘 싸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그냥 기가 막혀 죽게 되는데, 즉, 자, 흔한 상식이다. 먹어도 어떤 것을 먹고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싸는 것이 훨씬 몸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다. 몸이 오장육부 기운이 원활해야 잘 산다. 오장육부 기운이 약하면 싸기도 힘이 들고 나오지 않다 보니 몸에 썩고 오장육부에 병을 일으키게 된다. 얘들 누구예요? 발갱이들이래요. 기가 안 통하게.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문재인이와 그 문재인 이하 그 사람들 말하자면 얼굴이 다 썩었어요. 오장육부 기운이 제대로 돌질 않아요. 자기 것만 감추려고 하고 욕심만 채우다 보니까 베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또한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 보세요. 평소 거짓말을 달고 사는 인간들은 오장육부 기운이 바르지 않다. 이렇게 오장육부 기운이 바르지 않는 자는 헛소리나 거짓말을 잘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헛소리나 그것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게 일상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 몸에 생각나는 대로 막 내뱉다가는 그 말이 화가 되어 돌아오고 그 내뱉은 말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 말로 또 그 행동으로 그 사람의 기운이 풍겨 나오고 몸속에서 풍기는 기운이 더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그 말은 즉슨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수행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부와 수행이 내면화되어 어떻게 입으로 또는 몸으로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입으로는 머리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 대로 내뱉을 수도 있지만 몸은 그렇게 입으로 하듯이 줄줄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자, 몸은 되어지고 몸에 익혀져야 어떤 순간에 반사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제가 예전에 언제 한번 도서지에 가고다가 이게 돌부리에 넘어져 확 넘어졌어요. 앞으로 꼬꾸라졌거든요. 근데 예전에 하던 낙법이 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낙법 해야겠다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 몸이 낙법을 딱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학교도 한 지가 3, 4년 전에 했는데 그게 몸에 그게 매일 해놓으니까 그게 익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몸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몸에 익어지려면 반복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몸에 익어지면 습이 되고 습이 되어지면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수행도 1, 2년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 수행했소 말할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10년간을 하루같이 그리에 수행했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수행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수행을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은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이 수행을 했다는 사람들 다 선천 방식, 호흡법 또는 명상을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호흡 보면 자기 길을 막혀요. 왜냐? 지금은 그런 기운이 오는 때가 아니고, 자, 보세요. 봄, 여름 기운하고 가을, 겨울 기운이 완전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봄, 여름 뻗치는 기운인데 이 가을이나 겨울은 수렴하는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수렴하는 기운에 맞게 수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수행법 바꿀 때 몸에 굉장히 충격이 옵니다. 그래서 수행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제가 수행법을 가르쳐 주기가 굉장히 무서워요. 두렵고 그 이유는 이걸 통해 가지고 몸이 확 바뀌어질 때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하는 것보다 항상 이 수행할 때는 선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수행을 제대로 지도해야 그 수행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가 됐으니까 수행을 하고 싶은 분, 그리고 좀 더 내 몸을 낫게, 그러니까 좀 좋게 만들고 싶다. 오세요. 그리고 강의를 들으세요. 강의 들으면서 몸이 변하는 것을 느껴요. 제가 그 두 분에 대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얼굴이 변하는 모습, 몸이 변하는 모습, 기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하추 교차기에 있기에 여름견이 성하던 지난 선천 역사에서 하던 방식대로 그렇게 수행을 하면 수행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 이제는 후천기운을 받을 수 있는 수행 방법으로 수행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수행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수행이 또 아닙니다. 자, 이것은 자기의 전생에 굉장히 선을 많이 지어야 되고, 그리고 조상이 음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힘든 거죠. 근데 사실 여기에 오시면서 강의 듣는 분은 그분은 보통이 아니시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타오 피직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오 피직스는 동양학과 아니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인가 말로 해석되게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해석을 해보면 역시 그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이 돼버려요. 어떤 설명이 그것은 이제 의역이라든지 또 책 자체가 원문 자체가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원문을 가지고 바로 해석하면서 이제 이 뜻이 어떤 의미로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는가. 단지 한 부분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부분을 보면 서양 애들이 그리스 철학이 바로 동양 사상과 바로 연관된다는 것을 확인해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알 수가 그것은 바로 고조선 주민들이 이동하면서 고조선의 문화, 고조선의 정신을 그대로 투영시킨 게 바로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것이 헤라클리토스라든지 나오겠지만은 그 철학에 대해서 명확히 나오죠. 한번 보세요. 통과 분리, 스피렉트라고 표현해 쪼개짐이죠. 그러니까 엘라스틱 학파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엘레 학파죠. 엘레아틱 학파는 모든 신과 인간을 뛰어넘은 서 있는 신의 원리를 생각해 있었다. 자, 이 신이라는 것도 그냥 우리가 잡신도 있고 어떤 문명신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신이 있죠. 이 신을 할 때 윗자리에 있는 신이 있고 아래 밑에 있는 신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신의 원리, 요새 하나의 자연이 되어가는 원리, 그러니까 신이 있어도 그 자연적 이치가 있다는 것을 표현한 거죠. 원리를 생각해내었다. 이 원리는 처음에 우주에 대한 통합으로 밝히려고 했으나 세상 위에 서 있으면서 세상을 감독하는 지적이고 개인적인 신으로 보았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지구는, 이 우주는 그냥 어떻게 누군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돌린다, 어떤 통치자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알고 보면 자연이죠. 자연의 어떤 순환 법칙에 가지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 돌아가는 이치를 어떤 신이 개입할 수 없는 거죠. 스스로 그러하다는 것이 바로 자연인데, 그러니까 글자를 잘 풀어보세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정신과 물질, 그러니까 물질은 보통 스피리트, 소울 이런 대조적으로 쓸 때는 매터를 써요. 머티리얼이 아닌. 매터는 이제 마음, 정신에 대조되는 말로 쓰이는데 분리를 이끌었고, 또 서구 철학의 특징이 되었던 듀얼리즘, 이원론이죠. 근데 이원론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신적인 관계를 하고, 이원론이 오히려 통합적으로 보지 않고 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또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아니었는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나눠진 과학이라는 어떤 산물이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이제 단지 통합적으로 봐야지 왜 분리해서 보느냐. 이것도 하나의 그 시대를 크기 위한, 우리가 진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맨 처음 볼 때는 그 맞아요, 산은 산이에요. 근데 이걸 부정해보죠. 부정하다가 나중에 다시 내려서 보니까 역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처음 차원하고 나중에 차원하고 많이 틀리는 거죠. 이게 정반합 원리라는 거죠. 원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주를 보는 눈이 사람이 그 시대마다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사람 눈이 열리고 개명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우주를 보는 눈이 확 열리는 거죠. 자, 이는 또 서구 철학의 특징되었던 듀얼리즘을 이끌었던 사고의 경향의 시작이 되었다. 헤라클리투스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취한 엘레아파의 파멘디우스, 이게 파르멘디데스는 이런 방향으로 맹렬한 단계를 취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원리를 being이라고 불렀고, 그것은 독특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파악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being은 한 존재죠. 그죠? 존재인데 어떤 becoming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헤라클리투스는 어떤 becoming, 어떤 process, 어떤 진행되는 과정으로 봤는데, 어떤 being, 어떤 한 존재, 큰 틀로 본 거죠. 기본적으로 being이라고 불렀고, 그것은 독특하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했다. 자, 변한다는 그 자체도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더 크게. 그는 변화를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했고, 자, 이 큰 틀을 봤을 때 이 안수에 있는 변화는 그냥 그 큰 속에 안에 그 세부 상황일 뿐이다, 이렇게 본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변화는 감각이 환각을 보니까 마야 세상을 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헤라클리투스보다 빙이라고 한번 일본적으로 본 것이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본 게 아닌가 보이더라고요.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불안을 감지했고, 우리가 세상에서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변화는 감각이 환각으로 보았다. 변화 특성의 대상으로 파괴할 수 없는 물질, 본질 서브스턴스죠. 그러니까에 대한 개념을 가진 철학으로 성장했고, 서구 철학의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되었다. BC 15세기의 그리스 철학자들은 파르멘디데스와 헤라클리투스의 관점에서의 날카로운 대조를 극복하려고 했다. 헤라클리투스의 영원한 becoming에 대한 생각과 파르멘디데스의 being에 대한 생각을
조정시키기 위하여 그들은 빙은 어떤 변하지 않는 본질, substance죠. 에서 분명히 보여지고 어떤 변하지 않는 본질은 이 혼합과 분리는 세상에서 변화를 불러 일으킨다고 추정했다. 야, 변화하지 않는 본질이 혼합돼가지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더 적합할지도 모르죠. 근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가지고, 우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가지고, 순간에 볼 수가 있지만은, 다 어떤 변화를 그러니까 통 크게 봐가지고 역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물질이 가장 작고 나눠지지 않은 원자에 대한 개념을 이끌었고, 그것은 레오시퍼스와 데모크리투스의 철학에서 아주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스의 원자학자들은 물질을 몇 개의 기본적인 세워진 구역으로 이루어진 빙으로 구체화하면서 정신과 물질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것은 순전히 수동적이고 본질적으로 빈곤에 움직이는 입자였다. 그것들이 움직임에 대한 원인은 설명되지 않았지만 정신적인 원인이면서 근본적으로 물질과는 다르다고 추정하는 외부적인 힘과 관련되었다. 이어진 윗세기에 이러한 생각은 사고 철학의 본질적 요소가 되었고 정신과 물질, 몸과 영혼 사이의 듀얼리즘, 이 본질적인 요소가 되었다. 듀얼리즘은 이원론이죠. 정신과 물질 사이의 분리에 대한 생각이 확립됨에 따라 철학자들은 오히려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세계, 인간 영혼이 윤리적인 문제 쪽으로 관심을 두었다. 그래가지고 카톨릭이 들어서면서 그 종교적으로 굉장히 치우치고 오히려 물질 문명을 굉장히 등한시하는 그런 중세 때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졌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구교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물질 세계의 어떤 발전보다는 그냥 자연에서 먹고 자연에서 주는 대로 그렇게 하니 발전이 없죠. 자, 이러한 문제는 BC 5세기에 그리스 과학과 문학의 절정기를 지난 후 2000년 이상 동안 서구의 서양의 사고를 차지하고 있었다. 고대의 과학적 지식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체계화되고 조직화되었으며 그는 2000년 동안 서구가 보는 관점이 토대가 된 설계를 했다. 이분론적인 사고가, 그렇죠?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 그 자신은 신의 완벽성에 대한 깊은 생각과 인간 영혼에 관한 문제는 물질 세계에 대한 조사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었다. 우주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모델이 오랫동안 도전받지 않았던 이유는 명확하게 물질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고 또 중세 동안 아리스토텔레스의 원리를 지지했던 강한 집착이었다. 그러니까 중세 동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볼 때 그 신부들이 중세 때 그 면제부 팔면서 종교 장사를 했죠. 종교 장사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고려 때 넘어갔을 거야, 아마. 그 2세기 차이가 나니까 직지신경, 그러니까 활자체가 나오고 그 활자체가 200년 후에 독일에서 구텐베르크에서 활자체 나오고 성경을 찍어서 모든 일반 사람이 보게 되면서 어떤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반발심이라 할까 확인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똑해지니까 구교에 대해서는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나온 것이 신교죠. 그렇죠? 신교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인류가 급속히 발전한 계기를 만들어내죠. 자, 이런 과정에 이 책을 보니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한눈에 보이고 제가 이걸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이것을 얼마나 빨리 볼 수 있는 이거 설명을 안 하고 영어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제 사실 이렇게 보면서 해석하다 보니까 이 책 진짜 좋은 책이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서양 과학이 더 나은 발전은 르네상스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그때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와 교회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다. 자유로울 수가 있었고 본성에 대한 관심이 나타났다. 15세기 후반에 자연에 대한 연구는 먼저 과학적인 정신으로 접근을 했고 실험은 사색적인 추리를 시험하기 위한 쪽으로 착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발전이,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조금 쉬어가면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죠. 16세기인가? 그때 이제 진묵대사라는 분이 계셨대요. 진묵대사는, 부처보다 시타르타 더 도통을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조선의 어떤 폐쇄적인 그 사회를 개혁시키고자
어떤 방법을 구원하다가 이제 유체 이탈해가지고, 그러니까 유체 시화선이죠. 시화선이 돼가지고 이제 천생에 가서 이제 배워와서 그래서 펼치려고 그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이제 천생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한번 얘기했죠. 김봉국이라는 유학자가 시기심이 나가서 아니 그 절에 죽은 사람을 왜 방에 놔두느냐. 그래서 신무새사 그 몸을 육체를 불태워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공부 다 하고 와가지고 보니까 그 자기 몸이 없으니까 모든 신성 불타 어떤 문명의 신 어떤 신을 가지고 전부 다 유럽으로 갔다고 합니다. 유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급속도로 어떤 이제 문화적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말이 그냥 속설이 있더라고요. 속설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부터 15세기, 16세기 때부터 유럽은 급속도로 과학이라는 것을 발전을 하기 시작했죠. 자, 이러한 발전이 수학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실험에 근거한 적절한 수학적인 언어에 대한 공식을 이끌었고 수학적인 언어로 표현이 되었다. 갈릴레오는 관찰과 실험에 따른 지식과 수학을 결부시킨 첫 번째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를 현대과학의 아버지라 보게 되었다. 현대과학의 탄생이 선행되고 정신과 물질, 이론론이 극단적인 공식화를 이끈 철학적인 사고로 동반되었다. 응? 다 됐네. 이제 요까지를 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요 책은 그 다음에, 힌두교라든지 불교든 도교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고, 터닝 포인트에서는, 현대 과학이 현대 사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급하신 분은, 원서를 보시던지, 다시 원서를 구해서 보시던지, 아니면 저기 번역서에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참, 근데 이제 그것은 지금 이 상태의 변화되는 세상, 왜 이 나라, 지금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것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굉장히 큰 대변국계에 와 있습니다. 변국계에 와 있는데, 지금 이 대변국계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뿌리로 들어가는 자리, 그게 바로 토자리입니다. 토자리로 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뿌리 역사, 고조선 역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전반된 어떤 역사적 자료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의실에는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유튜브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도까지 했으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근데 사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할 계제가 못해요. 이미 다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되고, 이제 다음 세상, 다음 단계, 다음 판을 맞이할 때가 됐고, 이제 그 판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사실을 알고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